이놈의 똥개가 또 고기 근처를 어슬랑거려. 빨리 가지 못해. 한양 운종가 한복판. 백정의 몽둥이가 비쩍 마른 황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주둥이에서 뚝뚝 떨어졌고 개는 꽹꽹거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이도 있었지요. 그 누구도 백정 앞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 뒤편에서 한 사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득.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몽둥이가 내려칠 때마다 황구의 몸이 움찔거렸고 만득의 손끝도 함께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도포 자락을 더듬었습니다. 호주머니 안에는 엽전 몇 입, 사흘 밤낮을 굶어가며 모은 올겨울을 버티기 위한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황구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사이로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이 만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시게. 백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만득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름진 손바닥 위에 엽전 몇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 똥개를 사겠다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밥이 몇 그릇인데 미친 사람이로군. 이게 전부일세. 백정은 엽전을 집어들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져가. 살든 죽든 이제 내 몫이다. 사람들은 금세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바닥에 주저앉은 만득과 피투성이 황구뿐이었습니다. 만득은 황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만득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단마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수 풀어보겠습니다. 금동이라는 이름. 아이고, 춥다. 만득의 오두막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에는 이영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어 찬바람이 휙휙 들어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윗목에 눕혀주마. 그는 황구를 조심스럽게 윗목에 눕히고는 물동이로 향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헝겊을 적셨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가락은 금세 시려왔습니다. 아파도 조금만 참거라. 곧 깨끗해질 게다. 만득은 개의 얼굴에 묻은 피를 천천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검붉게 굳어버린 피가 헝겊에 묻어났습니다. 개는 처음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손이 다가올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눈을 질끈 감았지요. 평생 사람한테 맞기만 했던 터라 사람의 손길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득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괜찮다. 이제 안전하단다. 개는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만득이 개의 옆구리를 살폈습니다. 아니, 이게 시퍼런 멍이 손바닥만 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만지자 개가 낑낑거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약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버렸는데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라. 만득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구석에 놓인 낡은 아궁이가 전부였지만 독에는 북어 한 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북어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어 대가리를 떼어내고 냄비에 넣어 물을 부었습니다. 칙, 팝팝팝.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마른 나뭇가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후. 만득은 국물을 한 모금 떠서 호호 불어 마셨습니다. 간도 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킁킁. 그때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자 개가 비틀비틀 일어나 부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냄새를 따라온 개는 냄비 앞에 앉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먹고 싶은 개냐? 개는 꼬리를 더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줄게. 만득은 북어 대가리를 건져 호호 불어식힌 뒤 작은 그릇에 담아 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먹어라. 오독오독 아삭아삭. 개는 주저없이 북어 대가리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던가. 평생 혼자 살며 늘 혼자 끼니를 때웠던 만득에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개가 북어 대가리를 다 먹어치우고 그릇을 핥았습니다. 더 먹고 싶구나? 만득은 남은 북어 대가리를 몇 개 더 건져 주었습니다. 개는 또다시 오독오독 씹어 먹었지요. 배가 부른 개는 만득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무릎에 턱을 괴었습니다. 하하, 좋으냐? 따뜻한 무릎의 온기가 좋은지 개는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만득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털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이름을 뭐라 지을까? 황금빛 털을 가진 너는 그래, 금동이다. 개는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 했지요. 금동아,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꾸나. 만득은 금동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왔지만 둘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따뜻했습니다. 만득은 금동이를 꽉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그에게도 평생 맞기만 했던 금동이에게도 이 밤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이었습니다. 해가 떴구나. 다음 날 새벽 만득은 금동이의 따뜻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어제 전 재산을 털어 금동이를 샀고 이제 호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동아, 오늘은 내가 집에서 쉬고 있거라. 하지만 금동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하지만 다리가 금동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꾸나. 만득은 금동이를 데리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에 도착하자 벌써부터 장꾼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집 나를 사람, 쌀가마 온 길 장정 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만득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이 든 분은 힘이 없잖수.
젊은 사람을 구하는 중이요. 하루 종일 저작거리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금동아, 미안하구나. 오늘은 밥을 굶어야 할 것 같구나. 금동이가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킁킁킁. 금동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느 골동품 좌판을 향해 꼬리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동아. 금동이는 한낡은 벼루를 빤히 쳐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저건 벼루인데? 벼루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돌덩이처럼 보였습니다. 곳곳이 깨져 있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저 벼루는 얼마입니까? 좌판 주인인 선비는 만득의 남루한 차림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건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오. 그냥 가져가시오. 정말입니까? 빨리 가져가시오. 만득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벼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득은 벼루를 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철벅철벅. 오랜 세월 묵은 때와 먼지를 벗겨내자 벼루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벼루 밑바닥에서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고려, 숙종, 어사대. 이건 고려시대 벼루가 아닌가. 다음 날 골동품상 주인이 벼루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소? 주웠습니다. 이건 고려시대 어사대에서 쓰던 진품이요. 은자 10냥을 드리겠소. 10냥이라고요? 평생 모아도 볼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득은 금동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금동아, 내가 그 벼루를 알아본 게냐? 금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고기를 사서 금동이와 나눠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동이는 고기를 냄새만 맡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안 먹느냐? 비싼 고기인데. 만득은 부엌 한편에 있던 북어 대가리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게 먹고 싶은 게냐? 금동이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만득은 북어 대가리를 삶아 금동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독오독. 금동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표정으로 북어 대가리를 씹어 먹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비싼 고기가 아니라 내가 손수 삶아준 북어 대가리구나. 그날 밤 만득은 금동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다. 그 후로 신기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금동이는 저작거리에 나가면 특정한 물건 앞에서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허름한 그림 한 폭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선 초기 명화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화려한 도자기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왈왈, 으르르. 만득은 그 도자기를 사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 그 도자기가 가짜로 밝혀져 판 사람이 관가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금동이는 물건 속에 깃든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보물에서는 오랜 세월 쌓인 정기가 흘러나왔고 가짜에서는 탐욕과 거짓의 냄새가 풍겼던 것입니다. 만득의 개가 보물을 알아본다더라. 신기하지 않소. 그 개가 꼬리친 물건은 다 진품이라던데. 소문이 운종가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녀가 진짜인지 금동이에게 물어봐 주시오. 이 그림이 진품인지 확인해 주시오. 만득은 금동이와 함께 물건을 감별해 주었고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운종가 골목 한편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금동인의 만물상, 이 옥장 신구 진품 맞소. 금동이가 꼬리친 거요? 그럼 믿을만 하겠소. 손님들은 금동이를 보며 반가워했고 금동이도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짐을 나르지 않아도 되었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여전히 저녁이면 허름한 부엌 한편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금동아, 오늘도 맛있게 삶았단다. 칙, 보글보글. 북어 대가리를 정성스레 삶아 금동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오도고도. 금동이는 여전히 북어 대가리를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수성찬보다 금동이와 함께 나눠 먹는 북어 대가리가 더 맛있었습니다. 이 판서의 괴질. 춥다. 너무 춥다. 그 무렵 한양 도성 안 가장 큰 저택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조 판서를 지낸 이 판서의 저택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이 판서는 온몸을 떨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불을 더 지펴라, 어서. 하인들이 황급히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지만 판서의 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이 되자 판서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귀신이 나를.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어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한참 후 어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은 정상인데 몸에서 한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이는 온갖 약을 썼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판서의 침소로 들어왔습니다. 조 선생께서 오셨습니다. 조 씨는 이 판서가 신임하는 직관이었습니다. 조 선생,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조 씨는 침소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부정한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 사실 조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이 판서를 저주한 장본인이었으니까요. 한 달 전 조 씨는 몰래 판서의 침소에 들어왔었습니다. 후후후. 고지다. 곧 이 집안의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침상 밑바닥의 널빤지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것은 해골 하나와 붉은 천으로 싼 부적이었습니다. 이걸로 판서의 기운을 조금씩 빨아먹을 것이다. 조 씨는 해골과 부적을 침상 밑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다. 그 후로 이 판서는 날로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조 씨는 겉으로는 판서를 위해 치성을 드리는 척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나를 살려주시오. 염려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치유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판서가 죽을 것이다. 며칠 뒤 이 판서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판서 어른께서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가솔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판서의 장남이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요즘 운종가에 소문난 만득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가 신통방통하여 보물도 알아보고 부정한 기운도 감지한다던데. 장남의 말에 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득의 개라고? 만약 저 개가 침상 밑의 해골을 찾아낸다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오이다. 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서 댁으로의 초대. 톡톡톡. 다음 날 아침 만득의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자 비단 옷을 입은 하인이 서 있었습니다. 만득 어르신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 판서 어른께서 괴질에 걸려 계시옵니다. 금동이를 데리고 와주시겠습니까? 판서 어른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금동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만득은 금동이를 데리고 하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판서의 저택은 운종가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웅장하게 솟아 있었고 대문에는 예조판서 이공지택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하인이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판서의 침소 앞에는 이미 가솔들과 어이 그리고 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소문의 만득이요? 조 씨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예. 소인입니다. 만득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조 씨의 눈이 금동이에게 향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금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금동이는 만득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동이의 코는 벌름거리며 무언가를 맡고 있었습니다. 킁킁킁. 어서 들어가 보시오. 장남이 말했습니다. 만득은 금동이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침소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비단 병풍이 쳐져 있었고 칠보로 장식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상 위에는 이 판서가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금동이가 침소에 들어서자마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킁킁킁.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코를 벌름거리기 시작했고 털이 서서히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크르르. 낮은 으르렁거림이 금동이의 목구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금동아, 왜 그러느냐? 금동이는 조 씨를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크르르. 크르릉. 저 개가 왜 저러는 거요? 조 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금동이가 갑자기 침상 밑바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왈왈왈. 와다다닥. 금동이의 발톱이 널빤지를 미친 듯이 긁어댔습니다.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냐? 조 씨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천한 짐승이 대감님의 안방을 더럽히느냐? 당장 저 개의 목을 쳐라. 하인들이 금동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손을 들어 하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저 개가 무언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게 해보십시오. 금동이는 계속해서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와다닥, 우두둑. 널빤지가 벗겨지고 그 아래 흙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냐? 어서 막아라. 조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금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흙을 퍼내기 시작했고 점점 깊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툭. 금동이의 발톱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금동이가 물러서자 만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을 헤쳤습니다. 이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해골이었습니다. 헉! 주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골 옆에는 붉은 천으로 싼 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장남이 부적을 집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 판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저주의 글귀가 빼곡했습니다. 이게 아버님의 침상 밑에 누가 이런 짓을. 모두의 시선이 조 씨에게 향했습니다. 저건 제가 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왈왈왈. 금동이가 다시 조 씨를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휘청. 넘어지면서 소매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것은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장남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 그 가슴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 인형의 등에는 이 판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주 인형이로구나. 장남이 분노에 떨며 조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조 씨, 내가 아버님을 저주했구나.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호위병들, 당장 저자를 잡아라. 호위병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리 비켜라. 조 씨가 발버둥을 쳤지만 호위병들은 조 씨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우리 아버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당장 관가로 끌고 가라. 살려 주십시오. 조 씨의 비명이 저택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장남은 급히 해골과 부적, 저주 인형을 모두 마당으로 가져갔습니다. 불을 지펴라. 치익, 활활.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이 판서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판서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장남이 급히 침소로 달려갔습니다. 판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이냐? 아버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어이가 급히 진맥을 했습니다. 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기도 빠져나가고 있사옵니다. 저택 안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판서는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저주의 물건들을 태워 없애자 병은 씻은 듯이 나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이 판서는 만득을 불러들였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게. 예. 만득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금동이도 함께 걸었습니다. 그대와 금동이가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소. 판서가 만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오. 판서는 큰 기와집 한 채와 논밭 100마지기를 하사했습니다. 또한 은자 1000냥도 함께 내주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같은 자가 어찌. 그대는 나의 은인이오.
만득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금동이도 꼬리를 흔들며 판서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후로 만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초가삼간 대신 기와지붕을 얹은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만물상도 크게 확장했습니다. 금동이가 고른 물건이라는 소문에 한양의 양반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습니다. 하인도 생겼고 장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만득은 화려한 안채가 아닌 부엌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옛날 오두막에서 쓰던 낡은 냄비를 가져와 아궁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칙, 보글보글. 냄비 안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북어 대가리를 삶는 냄새였습니다. 다 됐구나. 북어 대가리를 조심스럽게 건져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어 대가리를 호호 불어식힌 뒤 정성스럽게 발라냈습니다. 가시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살만 곱게 발라내는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금동아, 이리 오너라. 오늘도 맛있게 삶았단다. 금동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금동이의 털에는 흰털이 제법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도 예전처럼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코만큼은 날카로웠지요. 만득도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금동이를 쓰다듬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킁킁. 금동이는 북어 대가리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독오독 아삭아삭 소리를 내며 북어 대가리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씹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채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기도 생선도 한양에서 온 진귀한 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은 여전히 북어 대가리였습니다. 금동이가 북어 대가리를 다 먹고 그릇을 핥았습니다. 만득은 금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금동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남의 짐이나 나르며 살았을 게다. 금동이는 그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다고들 하지. 만득은 금동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금동아, 나에게 진짜 복은 금은보화가 아니란다.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처럼 내 진심을 알아주는 식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지. 금동이는 그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찬 바람이 불었지만 부엌 안은 따뜻했습니다. 만득은 금동이를 품에 안은 채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작거리에서 피투성이가 된 황구를 만났던 날, 전 재산 몇 푼을 주고 그 아이를 샀던 날, 허름한 오두막에서 북어 대가리를 나눠 먹으며 가족이 되었던 날, 그때는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지. 지금은 부자가 되었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너란다, 금동아. 금동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꾸나. 한겨울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도 기와집 부엌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노인과 황구의 행복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금동이가 만득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금동이가 만득에게 준 진짜 선물은 외롭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득이 금동이에게 준 진짜 선물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했습니다. 지금도 운종가 골목에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전 재산 몇 푼을 주고 산 황구 한 마리가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가장 위대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황구 금동이와 만득의 진짜 전설이었습니다.